시대의 열렬한 관심과 함께 다누리가 진입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한국인보다 오히려 해외 네티즌과 과학자들이 더욱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기준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기지에서 다누리 달 탐사용 궤도선이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후 약 1시간 반 만이 오전 9시 40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여 초기 과정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다누리호는 한국으로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달 탐사용 달 궤도선입니다. 국내 언론사들이 짤막하게 보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외신과 세계과학계는 이 사건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지는 스페이스X를 활용해 첫 달 탐사 미션에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연 학술지 네이처는 대한민국의 달 탐사 미션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찼다 라는 제목으로 세계 과학자들이 이 사건에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기사를 낼 정도였습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스페이스X를 위해, 우주 미션을 위해 이제야 뭔가 기대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야겠네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누리가 첫 교신을 보냈을 때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오늘 발사는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불을 밝혀 이 노래 알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이처럼 다누리 발사는 우주과학과 큰 관련 없는 일반 해외 네티즌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진 사건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다이너마이트 가사가 나온 걸 보니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의 프로젝트라서 더욱 큰 관심을 얻은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국격이 또 한 번 올라가는 일대의 사건에 오히려 우리 한국인이 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다누리의 성공이 큰 의미를 가질까요? 다누리는 한국형 달 탐사 계획의 초석입니다. 달 탐사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우주공학 기술 발전과 달 탐사 기술 역량 확보가 향후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한국에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비단 기초과학 발전이라는 추상적인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와 이즈로는 달의 극점에서 얼어있는 물을 발견했는데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미래에는 이를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달에는 채산성 있는 자원이 있으며 달 탐사는 세계의 자원 확보 경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탐사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일부 항공 기술 사용을 제한한 것이 갑질이냐 아니냐 하는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셈이죠. 한편 이번 발사 계획에서 발사체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지만 발사대는 아쉽게도 스페이스X라는 미국의 역량을 제공받았습니다. 사실 그 스페이스X를 제공한 미국조차 우주 탐사 프로젝트는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비용이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것을 세운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이 세운 달 탐사 계획으로 나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우주기구와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동원하는 초거대,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항공기술은 일국이 단독으로 기획하기 어려운 한편 그 수요는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독자적인 항공우주 기술의 확보는 한국의 지위 격상과 향후 대외관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다누리의 성공은 결코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무려 세계에서 21개국이나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이스X, 록히드 마틴, 제너럴 모터스 등 어디선가 들어본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모든 역량과 첨단 기술을 동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맡은 책무는 무척이나 무거운 것이었죠. 게다가 그동안 한국은 우주항공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기존 아르테미스 참여국들을 대표해 아르테미스 계획 약정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나사 국장을 위시해서 모두 각국 구주전담 조직 대표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정서에 서명된 것이었죠. 이들 중 유일한 비우주 전문가인 셈인 것입니다. 안영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우주에 진출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하며 이 당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으로서는 관심을 두지 않던 우주 산업에 다급히 뛰어든 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안영준 연구원에 따르면 GM이 월면차 개발에 참여하고 있듯이 현대차가 탐사 로봇이나 월면차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배터리를 통해 우주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아르테미스 참여로 국내 기업들도 우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생긴 셈이었죠. 하지만 달 탐사호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달 탐사호는 영하 190도에서 영상 120도까지 오가는 극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4,400km로 극히 정밀한 항법이 요구됩니다. 달 궤도 진입 기술 역시 별도로 필요한데요. 이외에도 궤도선 통신을 위한 안테나 구축, 전력 제어, 전력 분배 등등 이 모든 기술들을 압축하여 소형화하고 또 연료 효율을 위해 초경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듣기만 해도 어지러워지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무슨 일이든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한국인의 투지와 뒷심만으로 쌓아 올린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술진은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을 적용시키는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누리는 탐사 성능 역시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저널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다누리는 기존 미국의 달 탐사선보다 200배는 더 뛰어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은 세계 우주항공산업에 확실한 기여를 해낸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5일 오전에 발사된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이날 오후 2시 전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해낸 셈이죠.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의 축하의 말을 보내면서 마치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었는데요. 잘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적인 순간이고 성장하고 있는 한미 파트너십이 우주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달 탐사를 보낸 유일 7국 중 하나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12월 중순 달 궤도에 진입하는 것까지 봐야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기쁜 한편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내년 1월 1일에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안착한다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인도에 이어 7번째 달 탐사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펭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